꿈의 울림 조심 잃지 않고 걸어갈 때 밝은 종의 모닝콜이 우릴 깨워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밝은 종의 모닝콜이 내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싸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꿈꾸네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4월 12일 금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가장 짙은 이 새벽 누군가는 깨어있어야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발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목소리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지금부터 잠든 세상을 깨워보겠습니다. 우리 보나 위원장 잠든 안녕하세요. 세상 좀 깨우는 인사 좀 하세요. 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오늘도 정보나 함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새벽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이른바 산무정부라고들 하는데 이제는 조작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윤석열은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더니 재임 시절에는 검찰을 날선 칼처럼 도구화해 이 대통령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한 근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북한 공작원 리오남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2019년 7월 25일과 26일 필리핀 아테평화 번영 국제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병이 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남이 그 당시 필리핀에 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리오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는데 쌍방울 김성태 전 의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말입니까? 텔레파시를 보냈다는 겁니까? 검찰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 같은 조작을 감행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조작으로 이희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등을 구금해놓고 그 조작의 맛을 잊지 못했는지 일부에서 연어휘덕과 소주까지 들어와 진술 휴효를 했습니다. 한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씨는 검찰 휴효도 연어 냄새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출입증 없이도 지하를 통해 유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났고 휘덮밥이 반입된 통로는 지목된 2층 후문 역시 여야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진술은 지난 3일 국회 출석한 교도관들 중 김동규 교도관의 증언입니다. 네,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과 가서 연어 휘덮밥을 받아왔습니다. 교도관들의 실투에 검찰과 국민의힘은 멘붕에 빠졌고 그 혼란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어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 마리 일을 보여줍니다. 연어 술파티라 해서 연어이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연어 휘덮밥 도시락이라고 여당이 자인했다. 기껏 생각해란 말이 이것입니까? 한심해도 이 지경까지 한심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바보 흉내를 내며 이 소나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까? 정 위원장은 네. 나경원이 한 얘기. 나경원은 일명 나베라고 내가 응징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어떤 때는 혼이 빠진 듯한 매국 행위만 일삼는데 나경원 좀 아세요? 네,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보고 대선 당시에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라는 그 말장난이 굉장히 네. 떠올랐고요. 네. 아무튼 검찰이 이 사실관계마저 흔드는 의혹으로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나경원의 말 중에 2008년 이명박 그 당선될 대선 때 BBK 동영상, 강원대 동영상이 나오니까 주어가 없다. 이재명이라는 말이 없다고 또 부인한 일이 있습니다. 참 뻔뻔한 나베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오랫동안 겪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97억 원이 걸린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호진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행정적, 정치적 마비 위기 앞에 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의혹까지 드러난 지금 이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서영 권고나 다름없습니다. 심폐소생이 불가능하고 또 필요조차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무리들 조작으로 흥한 자 조작으로 망한다는 세상의 섭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 플랫폼 서울의 소리 초심 100원 중에 희망찬 모이콜 이제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보령입니다. 농가에서 태어나서 가정이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어디로 빠지지 않고 그냥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바르게 자라하지 않았나. 저희 아들이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우리 아들이 지금도 합니다. 제가 아빠인데도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늘 가슴이 제가 참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또 마음, 그 초심 잃지 않고 묵묵히 갈 테니 저만 바라봐 주십시오. 지지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보답을 꼭 해드리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아. 걱정 마. 내가 욕심나서 그래. 이게 이제 그게? 이거. 아이고, 그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손도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구청장 후보 우리 최등민 후보 선거 사무실에 의논하고 와 있습니다. 여러 말 드릴 필요 없이요. 여기 보신 대로 입법, 행정, 청와대 경험을 들어갇힌 우리 이재명 정부에 꼭 필요한 구청장 최동민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 투탑이죠. 정원호 서울시 후보님과 최동민 동대문구청 후보님이 손을 잡고 아마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차기 주자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당선된 그날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최동민 화이팅! 이재명 정부 사랑합니다. 예, 영상 코스 주인공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종희 인천서해구청장 예비후보님, 추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5시에 깨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 인사 먼저 해주시죠. 우리 김종인 후보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예비 후보로 나온 김종인입니다. 저는 7대, 8대 광역의원을 하고요. 저번 4년 전에 서구청장 후보로 직접 뛰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고 불과 석 달째 되는 해에 구청장에 나왔었는데 쉽지 않은
선거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만회를 했던, 그리고 4년 동안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예비 후보로서 예비자를 떼고 후보가 돼서 지금 있는 우리 서해, 그리고가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다시 한번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 후보님,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의 문을 여는 동대문.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동대문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 후보 최동민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정책과 행정을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 동대문구를 앞서는 동대문, 더 버스트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네. 두 분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김종인 인천 서구청장 예비 후보께서는 제7대 8대 인천광역시 의원을 역임하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셀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7대 8대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입법과 재정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멋있던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던 그 기억들이 나고요. 그걸 통해서 민원의 해결사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고, 저한테는 발발이라고 좀 지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휴일도 없이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찾아온다고 하면 그 길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좀 해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 김종인이 왔던 그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당원분들과 경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경선은 언제? 네, 오늘 10일부터 11일, 12일입니다. 그래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번 4년 전에도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리고 구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 후보께서는 또 국회, 서울시,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실련 등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해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께 셀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대통령님과 함께 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12개를 만들면서 도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 추미애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10년을 일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이해를 했고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 강북 균형 발전, 면목선, 강북 횡단선, 또 우리 지역의 서울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정말 문화와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함께 40년 동안 마을 곳곳을 누벼왔던 제가 동대문을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준비된 구청장으로서 반드시 동대문 버스트 해내고자 합니다. 예, 두 분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 송금자님, 은하송님, 1943님, 만이홍님, 정대택, 우리 또 회장님도 일어나서 보고 계시고, 이렇게 일찍부터 시청하신 여러분들, 혹여라도 두 분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했다가 내일 모레부터 경선이 여론조사로 시작되니까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분 공통점이 있죠.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 과거 현재가 만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란 점, 그렇죠? 네. 이번 기초단체장 도전이 처음 아니란 점인데, 서울과 인천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두 군데 다 또 한 번의 도전, 여러 의무가 있을 듯한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실지 먼저 김종인 후보부터 얘기해 주세요. 우리 현재 서구가 이제 65만입니다, 현재. 네, 상당히 큰 지역인데요. 저희 사실은 이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이렇게 희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청라국제도시라는 데가 있고요. 루원시티와 그리고 원도심은 우리 가자동, 성남동. 근데 지금 당연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2단계 사업이 진행돼서 그 기존에 있던 원도심이 동이 고속도로를 나눠줘서 우리 형제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나눠졌던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50년 됐는데요. 이젠 방음벽을 허물고 고속도로 일발을 통해서 지하화되고, 또 저는 뭐냐면 제일 큰 거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어떠한 그 예전에 신도시로 가교했던 원도심에 있던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우리 고향으로 되돌아올리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균형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떠났던 고장을 되찾아오는 도시로 다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큰 저의 화두이고 목표입니다. 예, 동대문도 낙후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구청장이 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지덕민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동대문은 교통의 도시입니다. 정량리역이 12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환승 있는 지하철역이 4개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도시입니다. 경희대, 시립대, 외대, 삼육대, 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또 한편에서는 전통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크게 클러스터로 밀집되어 있는 또 이 소상공인들의 도시입니다. 또 중랑천과 배봉산, 천장산이 있는 산과 물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곳이고, 말씀처럼 구도심이 과거에 종로 중구 다음으로 번성했던 곳인데, 이곳이 다시 도시 정비 사업과 또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이 교통의 이 지하철의 지하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 계획과 개발들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들이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동대문을 퍼스트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두 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신 만큼 또 출마 선언할 때도 굉장히 마음가짐이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출마 선언 하시는 날 또 그곳에 초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응원의 마음을 더하러 가셨겠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신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떠셨어요? 예, 우리 취동민 후보님. 그날 나랑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초심님이? 저희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오. 그런데 김종인 후보는 네네. 출마 기자회견 때 내가 취재영 목사랑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서 맛있는 무슨 우리 어죽 맛집 속에 지금. 네네. 어죽을 먹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오, 어죽 맛집이. 또 가면은 어죽을 좀 내 기억했어요. 아유, 내가 네네. 먹으려고 맛있어서. 네, 제가 맛집입니다. 아무튼 내가 두 분 그 개소식 때 오고 기자회견 때 가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후원회장 맡아주신 분들이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분들이다. 네. 김종인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 그 다음에 최동민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배우 이기영 씨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뭐 인연이 좀 있다고 후원회장 맡아줄 분들 아닌데 또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근데 특별히 맡아줬는데 왜 후원회장을 맡아줬습니까? 우리 최동민 후보요. 네, 이경 배우님은 이제 호영호제하는 사이인데 크게는 검찰의 불법 조작 기소에 맞서서 싸울 때 배우님과 함께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고,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수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그분의 뜻 있는 활동에 제가 또 함께하면서 더 가깝게 인연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를 후원회장으로서 함께 크게 지금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점이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김종인 예비후보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후원회장 맡았는데 오래전부터 잘 아세요? 인천 그러게요.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인연이 있겠구나. 광역시 의원을 해서. 사실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사실은 계양구에서 서울에서 결혼하고 계양구에서 신접살림을 하고 그분이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제가 17대죠. 그 2004년도에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 제가 지금도 라이온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총재하셨던 분이 그분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또 그분이 또 경북 봉화군이었는데 그 전라도에 그 재선 나온 우리
송영길 의원을 후원회장 맡으면 참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 했더니 가니까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라이온스 동지인 우리 김종인 제가 그때 클럽 2부회장을 맡고 있을 텐데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갔더니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거 때마다 제가 도와줬고 또한 그때 2004년도에 당선된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당에 입당을 권유를 받고 그냥 저는 사업을 하면서 봉사가 좋아서 했는데요. 그 인연이 계속 돌아오면서 사실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했던 건 그분이 인천시장 때 제가 충남도민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정무부시장을 했던 지역구의 김경우 의원이 정부시장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님이 그때 당시 시장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정부시장한테. 계양구에서 서구로 이사간 김종인 사무총장이 있으니 당신 계속 3번 떨어지고 있는데 좀 옆에 두고 지켜봐라.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또 인연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건 뭐 그때지만 사실 그분이 검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돈봉투건으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구속되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당대표 선거 때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의를 지켜왔는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프랑스에 갔다 왔을 때도 저도 뭐 같이 갈 뻔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렸는데 그런 차로 해서 이제 인연이 됐고 그분이 사실 서울시장으로 나왔고 저도 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0.74% 패했을 때 그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계양을. 그때 그런 인연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왜 후원회장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했냐 4년 전에. 그래서 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후원회장을 갖다가 당대표였고 서울시장이 되신 분한테 요청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만약 기회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해줄 테니 그렇게 좀 요청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검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출신도 알다시피 검찰청 앞에서 집회할 때 가고 또 그분이 기소돼서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면회도 몇 번 가고 그랬더니 그런 어떤 신의를 목적으로 해서 해주시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예,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해라 해서 힘들게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고 어떤 때는 원망도 하시겠군요. 왜 정치를 하라 해서 나 사업 잘하는 사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아주 광역시장 2번 8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역 그 광역시장 하다가 지금 구청장 후보로 나가는 거 맞죠? 광역의원이었습니다. 광역의원. 광역의원. 맞습니다. 네, 김종인 예비후보님 출마 선언문에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의 아픔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역에서부터 바로 세우겠다. 이 의지는 우리 최동민 예비후보님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모두 12.3 내란의 그 밤 국회를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김 예비후보님께서는 국회에 담을 넘다가 또 끌려오시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끌려 나와요. 이재명 대표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글쎄 말입니다. 어설프게 담을 넘었는데 왜 끌려 나왔는지 얘기 좀 해봐요. 사실 이제 그날 잘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 12월 3일인데요.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가는 차에 저는 항상 라디오를 틀고 다니거든요. YTN을. 그런데 그때 10시 28분, 25분쯤에 기억나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제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바로 옷을 벗지 않은 차에 이제 집에 잠깐 앉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통령님의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불과 그 시간대는 차가 안 막힐 것 같아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안 되고 직접 차를 끌고 여의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오니까 그렇게 차는 많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정문 쪽에 포진해 있었고 그 앞에 주유소 쪽하고 수송정소. 그래서 조금 제가 경찰들이 있을 때 앞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은 거기서 이제 하면서 들어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선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거기서 경찰을 대치하고 있어서 좀 옆쪽에 수수청사 저쪽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주시를 했나 봐요, 경찰들이. 그러면서 넘었는데 그 안에서도 경비원들이 있었던 데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달리기를 잘하는데 좀 뛰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낙엽을 밟다 보니 미끄러졌어요. 약간 살얼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다시 한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끌려 나온 사람들 특별한 그런 또 기억에 남겠습니다. 우리 추덕미 예비후보는 13 내란 당시 경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아, 교수님이시네요. 나 몰랐는데. 그래요. 그 경희대 교직원 학생들과 탄핵 행진, 시국선언 등을 열심히 했다는데, 당시 경희대생 중에 혹시 윤어게인이 있어가지고 막 욕하고 반대하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 얘기 좀 해줘보세요.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죠. 저희 모교인 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에도 그런 윤어게인 그리고 윤어게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정말 대단하네. 가두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청량역 광장에 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탄핵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가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서 시국선언을 하고 함께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도 저희 딸이 이제 TV를 보고 알려줘서 우리 김종인 후보님처럼 우리 당대표님, 당시 대표님의 이 부름을 듣고 바로 우리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한강다리를 건너서 맨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계엄군에 맞서서 싸웠는데 그날의 투쟁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잘 넘기고 있지 않나 또.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날 저 못 봤어요. 내가 그날 가서 한 게, 저기 이제 윤석열 탄핵하지 마라. 체포로 가자 해서 구호를 체포로 싹 바꿨어요. 내가 하기 전까지만 윤석열 탄핵했는데 이제 내란범이 돼 체포해야지 해서 체포로 구호를 바뀌는 내가 고함을 쳐서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미얀마 사태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죠. 만약 윤석열이가 내란이 성공됐으면 미얀마 이상의 이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 당시 미얀마도 이제 쿠데타 당시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계엄군 중에서도 우리는 그날 봤지만 상당히 좀 뭐 민주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계엄군이라고 무지막 지역에 막 몽둥 휘둘러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상황들이 이제 저항이 약해서 미얀마는 그렇게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이다. 제도의 문제이고 이렇다 해서 지금 개헌론이 또 내란 청산을 온전한 내란 청산을 서울의 소리는 계속 주장하고 자나깨나 내란 청산 프로를 만들고 시민 내란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어요. 시국회의라. 그런데 두 분께서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내란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방선거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희 봐서는 내란 청산을 윤석열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이 70%는 되는데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주덕민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요.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란 청산 없이 민주주의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건 어렵죠. 지금 개헌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개헌 논의의 핵심도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의 헌법을 저희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국회 인준을 만들어 놔서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아냈듯이 다시 국회 사전 동의를 거쳐서 어떤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민주공화국을 국민 주권을 자기 권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에 맞서서 제도적인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필요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한 완수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란 세력들 그리고 내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내야지만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내란청산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이 잘 쓰지를 않고 있어요. 최고위에서 이제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경 발언을 가끔 쏟아내고 있긴 하는데 지금 개헌만 한다고 이 내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 온전한 내란 청산 이것은 민주당 내에 내란 동조 세력을 포함해야 된다. 네. 국민의힘이나 반대측의 내란 선동이나 내란 동조 부분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의 동조원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자체 안에 있을 거다. 봐서 지금 내란 청산을 온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이게 개헌과 동시에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김종인 후보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도 백은정 우리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동민 우리 같이 나오고 있는 우리 후보님한테도 같은 마음이다 생각됩니다. 사실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방 정부에서 내란 청산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쉽게 말하면 우리 유정복 시장도 우리 당이 아니고 저쪽 국민의힘에 그리고 또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 내란 청산을 위해서 지방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서구의 현재 서구청장도 사실은 그 라인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적 제거 사실은 그쪽에서 요청했던 것은 저희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됐었고 대통령이 나오려고 했던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의 선동을 사실은 자청을 했던 자들이 아직도 지방정부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꼭 청산을 통하고 또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현재 민주당 내부에도 있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색출을 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좀 해야 되고 개헌 또한 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직 그 구청장, 특히 서초구청장 같은 사람들 지금 내란 선동을 직접 나서서 한 구청장도 많아요. 국민의힘 분들은 이런 부분도 윤석열이 내란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우리가 지금 황교안을 내란 선동으로 특검에 고발을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제 발부가 아니라 청구된 이런 사안들이 유일하게 지금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정광훈 같은 사람은 지금 경찰에서 불송치를 결정해서 다시 특검에 고발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두 분께서는 그 어떤 구청장이 되시더라도 내부에 직원 중에 내란 동조나 내란 선동 세력이 있으면 꼭 제재를 해주시기를 이후에도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당선되신 분들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말씀드리면서 추동민 예배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 야인 시절 만든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활동이 정치의 출발점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 그 당시는 지금같이는 이렇게 활발치 않았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수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당시는 이제 지방자치의 원년이 시작되는 1995년도가 다시 이제 자치 단체장을 처음 뽑는 해였거든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93년도로 당시 이제 북한 낙선자 신분이셨는데, 네, 그렇죠.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어서 정말 지방에서 활동할 단체장들 양성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부산에서 했나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쪽 건물에서 지방의 예산 분석 주로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이광재, 안희정, 뭐 서가본 이런 분들 그렇죠. 밑에서 같이 일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제대로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방자치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확 바뀌는 때니까 이 지방에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마음에 품고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해왔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도에 93년도면은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30년 동안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 6.3 지방선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동안에 뭐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 본선에 올라가신 추미애 의원 보좌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 시민들 많이 만나죠. 예. 많이 이제 동대문 구 시민들 만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 살피는 거 보셨죠? 그래요.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재명 대통령 정말 우리 전에 대통령들이 안 하던 일. 뭐 또 그런 생방송 뭐 국무회의도 생방송하고 이런 것들 이 얘기나 또 우리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텐데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아무런 비토나 거기에 발목 잡는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호개인 유에는 정말 극소수 윤호개인도 저희가 큰 축제가 있어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봤는데 거기는 당연히 못 내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숨어서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광장에서는 이제 그조차도 사라지고 있고 다만 그 씨앗들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특히 코스피, 그다음에 이 전쟁 위기 속에서 헤쳐가는 선제적 대응, 정말 중도 실용 통합,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재님이 인천 사시는 봐요. 김종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제 시의원이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일반 당원 김희재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뭐 서구에서 만난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또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김종인 후보께서는 이제 요즘 대선 때 다니면 이재명 악마화 돼가지고 욕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41%는 얻는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중에 한 20%는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인천은 그래도 아직도 노인들 이재명 대통령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가 왔으니까 절반 정도가. 그리고 제가 참 여기 다니기가 참 편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원도심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석패를 조금 했는데 저번 지방선거에서 그게 제가 골목골목 다녔던 부분이 그때 우리가 이재명을 0.4 그때 4년 전에 낙선을 시키지 않았으면 또 우리나라가 더 변했을 텐데 이게 참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윤석열 같은 악마를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왔는데 진짜 이재명 우리가 잘못 봤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줬고 제가 시장 다니거나 골목 다니면 애려 지금은 열심히 한다. 진짜 잘한다. 그리고 이재명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저도 파란 장발을 입은 지 제가 조금 일찍 입었거든요. 다시 입었는데 자랑스럽죠 요즘에.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전투복이 아니라 그분 상징적인 어떤 옷으로 좀 보여져서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뒷받침을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후보가 나온 만큼 내가 왜 적임자인가 우리 이게 시민들께 중요하죠. 잘 알리는 일이 가장 시급할 텐데요. 진짜 적임자라는 검증을 위해 인천 서구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그 현안을 푸는 해법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동민 후보님 먼저.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입니다. 본선은 쉬울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현재의 현직 구청장이 4년 동안 우리 구정을 하면서 굉장히 동대문의 민주주의를 좀 되돌려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란 청산의 한 기조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특히 이제 전시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몰두했어요. 저는 좀 동대문구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1번 구조입니다. 이분이
안기부 국정원 출신인데 아, 지금 현 예. 구청장이 예. 억압적이겠네. 내란 동조는 안 했어요? 그것들도 보이는 측면들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정말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자치와 복지가 핵심인데 정말 이 뭐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고 뭐 꽃의 도시를 만들고 본인이 이 정말 주민의 불편 특히 이제 구청 앞에 화재가 난 환경자원센터에 방치된 채가 2년 동안 지금 머무름으로써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지역 내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의 뭐 수직구 램프 공사 그다음에 이 GTX 공사 과정에서의 변전소 설치 문제 뒷북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본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위한 말씀을 해야 돼요. 김종현 후보님, 내가 왜 예산에서 본선으로 나가야 될 후보인지 그 당위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저번 4년 전에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돼서 석패를 했습니다. 사실 약간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폐해 때문에도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은 야,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아깝게 떨어지는 부분 잘 극복해서 다음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우리 당내의 경선이죠. 그 후보하고는 참 차별화가 있다. 저는 사실은 관리가 아니라 운영을 해왔던 그리고 행정과 재정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갈등자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분들에게 대응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은 이제 그 현재 구청장 밑에서 당은 저희 같은 당이지만 관리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현재 구청장 밑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당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갔던 부분이 현재의 그 후보는 어쨌든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의 같은 당원이었지만 낙선의 고배를 받았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준비됐던 부분이 과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거 때는 정신 제일 뭐했던 게 낙선하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만 하면 그냥 나왔다가 준비했던 그런 인물과 낙선에서도 현재와 그 현직과 전직과의 그런 관계가 좁히면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건지를 갖다가 저는 지역 주민들과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본선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방송실이요. 지금 초심 백은종에 나가고 있는 게 이중 소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바로 좀 잡아주세요. 그게 소리가 하나를 꺼요. 두 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진짜 적임자 검증을 위해서 지금 동대문구나 인천 서구 주민들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좀 인천 서해구와 동대문구의 가장 큰 현안,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민원이 있는 그런 현안 해법 소개 좀 추정민 후보 해주시죠. 아까 좀 더 보완을 해서 서두가 좀 길어가지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놓쳤는데요. 저는 이 정책과 정책과 행정에 대한 현장 경험을 지난 30여 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국토연구원이나 경실련이나 국토연구원 과정에서도 도시를 폭넓게 이해했고 실제 현장에서 도시를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획과 집행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 현장과 함께했던 그 경험으로 동대문구를 잘 이끌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의 좀 최근에 지역에서의 현안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정말 이 도시는 여러 제도 속에서 이것들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 내에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물류터미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대표도서 간의 지지부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 관계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분들과의 이 교감이라든지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풀어왔던 경험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현안 문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이렇게 또 큰 현안 중에서도 인천 서해구나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나 노인 인구에 대한 각별한 정책이 필요한 곳일 텐데요. 어떤 고민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김종인 후보님부터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지금 제일 보면 요즘에 돌봄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신도시는 신도시 때문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 과밀학급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와 원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돌봄의 수요가 증가된 우리 원도심은 그 구조적인 해법은 환경적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교통과 그리고 교육에 그런 어떤 낙후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탈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쪽은 과밀학급이지만 원도심 쪽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로 되고 있는데 어떤 고령자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 상당히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부나 기초단체에서 나서서 돌봄의 수요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진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봄형 센터와 그리고 또 청년이 같이 공존하는 기구를 설립을 해서요. 저는 도시 재생, 도시 재건축 그리고 도시 개발을 통해서 청년과 돌봄이 수요가 함께 맞물려 있는 그 구청장 직속으로 민관정의 협의체를 직접 구청장이 되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동민 후보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동대문구가 서울 1인 가구 평균보다 10%가 좀 많습니다. 대학이 또 워낙 많고요. 대학이 많아서 청년 1인 가구가 많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원도심, 구도심에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어서 저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 돌봄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외로운 돌봄과. 정말 단 한 사람도 외로움에서 요즘에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포함한 이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관계망이 커져야지만이 지역의 상권도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단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아프시면 요즘에 요양병원에 가셔서 결국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합 돌봄의 시대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게끔 이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동네 주치, 마을 주치, 우리 집 주치로서 병원을 전전하지 않는 지역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만드는 제대로 된 통합 돌봄, 그다음에 외로움 돌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요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면 죽음이거든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 거기가. 가면은 희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셔야 나오는 이런 경우인데 요양병원 안 가는 정책 두 분께 꼭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우리 아이들 요즘 뭐 아이들이 어떤 그 윤호개인이나 매국고고 일배 논리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세뇌되는 부분도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만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두 분들이 꼭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지금 후보님들이 리박스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을 안 하는데 그 부분도 공약에 넣으면 득표에 나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어른의 고독사만 얘기할 거 아니라 아이들이 고독해서 유튜브 가지고 나쁜 이 김구 선생을 킬구라 그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고 부엉이 바위 조롱하는 이런 일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걸 좀 챙겨주시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네,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점 왜 민주당 후보로 부족함이 없고 경쟁력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 당신이 민주당 후보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종인 예비후보님부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왜 민주당 적합하십니까? 저는 사실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공감에 대해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평을 하지만 타평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당신은 그래서 참 정치인으로서 어떤 권위나 그런 걸 내려놓고 어디 가서든 어느 뭐 우리가 말하는 왜 많은 형태의 관계망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따뜻하고 어떨 때는 카리스마 있게 나를 대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변자다.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정치하는데 지역에서도 참 우리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13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왔던 부분이 그래도 제가 김종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역 주민한테 좀 환심을 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우리 지동민 후보님. 네, 우리 민주당이 평화지역 정권 교체를 1997년도에 한 이래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정당이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까 우리 조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 잡아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평가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관련된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정말 지역의 문제라면 지역의 민생 문제, 또 국가의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 문제, 한반도 평화라면 평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유능한 정당이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제일 훌륭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후보님. 네. 지금 그 정은복이란 분이 김종인 후보님 오뚜기 삶을 사셨는데 꼭 서구청장으로 입성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오뚜기처럼 살아왔어요. 왜 오뚜기처럼 살아왔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김은근님은 잘생긴 최동민 후보님 말씀도 잘하시고 멋져요. 필승입니다. 근데 보니까 최동민 후보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시네요. 인연이 많네 그쪽이. 네, 정원호 후보가 2년 전에 학생회장을 했고요. 네, 정원호 후보와 함께 정원호 후보가 후배예요, 선배예요? 저의 2년 선배인데요. 네, 선배구나. 바로 앞에 총학생회장을 해서 같이 일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빨리 짧게 끊어서 좀 말씀해 주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는 딱 그분이 계시죠. 이재명 대통령. 네. 이분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후보도 물론 훌륭하신 후보들이 있어서 기대를 갖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잘하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잘하니까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도 잘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란 그 미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지금 그렇지만 않으면 승승장구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원수 같은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또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일 잘하고 있는 점 하나만 간략하게 우리 김종인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정책은 참 실용주의 정책을 잘 피고 있다. 할 거는 하고 안 할 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려놓는 건 아직 없죠. 그렇지만 참 잘하고 계시는 분이 이념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실용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참 맞춤형으로 지금 1년이 됐지만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 3년이 더 기대되고 아까 개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문제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일할 시간은 4년 1개월 남았다. 이걸 8년 2개월로 늘리는 건 일을 2배 하면 된다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너무 100%. 무리하다. 우리 사람을 부려먹냐 이렇게 불만 없으십니까? 사실은 정말 임기 초에 개혁을 완성해야 될 이 골든 타이밍을 정말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계시고 최근에 강훈식 실장을 보내서 조기에 우리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추경을 정말 신속하게 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준비되지 있는 않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담비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추경 좀 빨리 지급해서 장사 안 되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물가라서. 네, 서민들이. 서민들. 네, 다음 질문 네, 주시죠. 우리 김종인 예비 후보님께서 방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자체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걸음을 걷는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청장이 되시면 이재명의 리더십, 이재명 정부와의 기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일인데요. 준비된 정책 있으십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 아이고. 똑같이 구청위도 공개해서 저는 이제 하고. 뭐냐면 그 정부와 그리고 시정부 그리고 기초 그 단체장이 할 역할은 현 정부를 뒷받침하고 견인차를 또 현 정부에서 해주면 우리 맞춤형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속도를 우선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서도 속도에서도 빠름이 상당히 체감하는 몸으로 와닿는 게 있고 우리가 그때 윤석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코스피가 어땠습니까? 2300선, 2000선이 딱 넘었다가 대통령이 선출되고 본인은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를 선을 올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빠르게 6,000포인트가 넘게 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체감하고 또 국내외에서도 보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한 기초단체나 우리 이제 기초의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간다고 하면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지방정부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동민 후보는 어떻게? 네. 어떻게 이재명 하시고? 그냥 정부- 따라하면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 정말 국민들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을 탈환해야 됩니다. 정원 후보와 함께 서울 탈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김은교님이 최동민 후보님, 김종인 후보님 두 분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주셨으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다음. 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경선도 또 앞두고 계십니다. 내가 왜 적임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순발력도 참 중요하겠죠? 저희가 삼행시로 좀 임팩트 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김종인 예비후보님께서는 서해구, 그리고 최동민 예비후보님께서 동대문으로 삼행시 저희가 순발력 테스트 지금 가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예비후보님부터 제가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서문의 선부터 바꾸겠습니다. 해내지 못할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민 예비후보님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운 띄워보겠습니다. 동대문이 대단해집니다. 문제 해결사 최동민이 해냅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본방송입니다. 예, 지금 이제 경선을 앞뒀으니까 경선은 반은 권리당원, 반은 주민이잖아요. 예, 우리 김종인 후보부터 우선 권리당원한테 나를 지지해달라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종인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저 김종인을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준 만큼 저 당원들한테 부담드리지 않고 그분들이 저한테 믿어왔던 만큼 지금 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번에 서구청장 후보로서 예비자를 떼고 꼭 서구청에 입성해서 지금 있는 현 구청장이 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일은 관리주의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 책임은 저 김종인이 지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 저 김종인 믿어왔던 만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꼭 해내겠습니다. 지역의 발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동민 후보께서는 이번 하는 건 권리당원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좀 지역 구민한테는 시간대를 되니까 권리당원한테만. 굉장히 중요하잖아. 소수잖아 권리당원은. 이분들 표심을 얻어야 경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성공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서울 시민과 함께 동대문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동민이 우리 권리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은 후보님, 이제 아까 권리당원역 이번에는 이제 인천 서구 주민들을 향해서 더 확실하게 지지를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서구 주민분들은 제가 광역의원을 하고 낙선을 했을 때 저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단체의 장이나 아니면 그 밖에 공무원들도 제가 쉬고 있을 때 지역에 현안이 있다고 저를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함께 현직이 아니었을 때도 지금 현재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김종인이가 낙선을 했어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부분에 손을 내밀어 주셨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 변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서구 주민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제가 좀 뭐하다 보니까 벅차서 약간 울먹거리는데요. 저 간절합니다. 진짜 일하고 싶고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주민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김종인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카우슬링 앵초님이 김종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인천서해구청장 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주동민 후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예, 다시 동대문 그 지역민들한테 저를 선출해 달라고 꼭 좀 호소의 말씀 좀 드리세요. 네, 존경하는 35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왔던 지난 40여 년의 삶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동대문이 키운 사람 최동민, 동대문을 다시 키우겠습니다. 동대문이 제대로 앞서서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길, 최동민이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동대문을 제대로 앞서서 다르게 동대문 퍼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네, 아마 공식 질문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어제 오후 발표됐습니다. 경선 열기가 과열되면서 걱정도 큰 상황인데 우리 최동민 예비후보님 좀 어떻게 봉합하실 건지. 네. 정원호 후보하고 잘 알고 계셔서 열심히 두 분이 잘 선거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원호 후보하고 저는 7, 8년 인연이 있는데요. 예, 어떤 지역에서 정원호 후보에 대한 그 구청장 3번 연임의 큰 성과들을 동대문으로 이어오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어제 다행히 박주민 전현희 두 후보님께서 정말 원팀으로 서울을 다시 만들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서울이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고 동대문이 버스트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정원호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그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립대 2년 선배로 학생회장하고 그거를 뒤에 맡아서 한 거예요. 예. 학생회장도 이렇게 물려줬네. 그런 인연이 있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3, 40년 예, 전이죠. 37, 8년, 36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정북 인천시장이 좀 문제도 많고 또 오세훈 시장은 더욱 더 많고 뭐 한강버스라든지 받들어 무슨 총을 한다고 저 광화문 광장 하는 오세훈 등등 시장. 오세훈 시장 이 두 시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서울시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 저도 정말 하는 짓마다 제대로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꼭 그 어떤 윤어게인이나 매국 같은 극우 같은 짓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
탈환이 꼭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장 김종인 후보님은 같이 지금 그 박찬대 후보하고 네. 같이 힘을 모아서 인천시장 탈환을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7대 8대 광역의회를 했습니다. 7대는 유정복 시장과 같이 하면서 상당히 제가 의회에서도 유정복 시장에 하는 일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었고요. 저격수로. 네, 저격수 역할을. 그때는 저희가 소수 당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저격 1호 하나만 소개해 줘요, 유정복 시장.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일의 형태가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어떤 많은 예산이 집중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많은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밖에 영종국제도시와 이제 청라국제도, 제가 청라국제도 거주하고 청라에 시민에 같이 대변을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 어떤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 집행이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떠한 인천광역시의 국제도시이면 똑같은 잣대에서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질타를 했고요. 사실 이제 8대는 이제 박남춘 우리 같은 당에 했을 때도 저도 같은 공당이었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믿고 뽑아준 선출직인데 그래서 했고 저 다시 이제 뭐냐면 박찬대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찬대 후보는 저하고도 친밀감이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지금 유정복 시장에 하고 있는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그게 있죠. 우리 6.25 때 우리 인천 착륙축전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을 투하해서 상당히 우리 이제 월미도나 우리 이제 신흥동 중구가 그때 당시에 폭탄 투하로 인해서 많은 민간이 학살이 됐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사실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재현하는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을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해야 탈환해서 됩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시 운영을 해야지. 보니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쓰지 않을 때 돈을 쓰고 어떤 그런 내국구구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일본이나 추종하는 이런 내국구구 세력들이 상당히 거기에 포진해 있으니까 꼭 이번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같이 그 탈환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동민 후보님,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묻던 얘기 있잖아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또 동대문구 구민 그리고 동대문의 권리당원과 함께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정말 희망찬 모닝콜 이 자리 서면서 각오를 또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동대문구에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벽을 깨우는 마음,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음으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함께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말 힘차게 뻗어가는 동대문구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김영현 후보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구민 여러분, 이제 분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까 65만에서 40만으로 가서 이제 소규모의 어떤 그 지역이 될 텐데 경인 알아듣기를 통해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 새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 김종영이 실행력으로 결단을 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치라는 말은 우리 지역 국민들과 같은 잣대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의 관계를 결과를 보고하면서 하나씩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종인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 책임을 저 김종인이 지겠습니다. 우리 권리당원, 우리 당원들과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선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입니다. 저 김종인 진짜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구청장이 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울 수 있는 일을 좀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1등이 중요해요. 한 발 앞서가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내부에 내란 공조자들 색출해서 파면을 시키든 몰아내든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청과 연대해서 아이들 교육 리박스쿨이나 매국구구 걔들이 하는 게요 어느 정도냐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놀이, 김구 선생 킬구라 사람 일본 놈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안종훈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일베 논리예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할 수 없다 그러고, 2등 방문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게 놀이로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더 심화되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어린 아이들 정신이 이렇게 그 왜곡화된 부분 꼭 좀 잡아주기 바라면서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몬지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서울소리가 제작한 김건희 다큐 퍼스트 레이디 2 OTT 독점 공개 홍보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소리가 제작한 화제의 다큐멘터리 영화 악의 진화 퍼스트 레이디 2가 국내 주요 OTT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됩니다. 단순히 김건희의 사생활 논란이 아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일본 신토의 주신인 아메테레스와의 연관성, 사법부 행정부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려고 한 만행, 비선실세 역할, 권력 네트워크 등을 집중 조명한 작품입니다. 극장 상영 기간을 마친 뒤 더 많은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제외한 국내 유튜버를 포함한 OTT 독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개봉 직후 벌어진 윤어게인 세력의 별점 테러, 왜 그들은 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극장에서 공개되지보단 추가 자료와 인터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정문화 위원장님, 퍼스트 레이디 2 안 봤으면 OTT에 가서 보세요. 네, 저도 꼭 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들도 좀 보겠습니다. 봐주시고 바라고, 이 OTT가 잘 돼야 또 서울에 재정도 든든해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몬니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 5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힘이 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